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군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군을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 혹은 다이렉트 썸을 해서 새로운 구조를 갖는 군을 만드는 방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다이렉트 프로덕트, 다이렉트 썸과 관련해서 파이 1, 파이 2,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G1 혹은 G2로 가는 그러한 이제 호모몰피즘과 람다 1, 람다 2, 즉 각각의 그룹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가는 1대1 호모몰피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한 그 호모몰피즘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파이 1, 파이 2를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잠시만요. 첫 번째로 이제 파이 1과 파이 2가 온투인 호모몰피즘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파이 1부터 한번 볼까요? 자,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다이렉트 프로덕트인 G1, G2의 이제 곱배에 있는 두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A1, A2와 B1, B2를 이제 생각을 해서 두 원소, 순서쌍인데 이 순서쌍을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의 연산을 이제 해보는 거죠. 자, 물론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연산은 성분별로 연산을 하는 거니까 A1하고 B1을 이제 G1에서 연산을 이제 하면 되고 G2에 있는 A2, B2에 대해서 G2의 연산을 이제 각각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클은 이제 G1에서 연산은 서클로 표기를 했고, G2에서 연산은 이제 스타라고 표기를 했는데, 뭐, 같은 기호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파이1은 A1, B1, 연산으로 이제 대응되는, 함수가 되는 거니까 이와 같이 될 텐데, 이것은 물론 A1은 파이1의 A1, A2, B1은 파이1의 B1, B2를 이제 연산을 이제 G1에서 즉 파이1의 공역 G1에서의 이제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1에 대해서 이 원소와 이 원소를 연산을 해서 대응시킨 것은 이 원소를 대응시키고 이 원소를 대응시켜서 그것을 연산한 것과 같다. 즉 호모몰피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식에서 여기 파이1 대신에 파이2로 바꾸면 이거 원이죠. 여기가 A2 스타 B2로 바뀌면 되고 여기가 또 2로 바뀌면 되겠죠. 여기도 2로 바뀌고 여기는 물론 이제 스타로 바뀌면 이제 마찬가지로 파이 2도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1과 파이 2 호모몰피즘이다라는 것은 한꺼번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투라는 사실은 뭐 거의 자명할 텐데요. 자, 이미지 오브 파이 1을 계산을 해보죠. 자, 파이 1의 A1, A2 네, A1, A2 순서쌍은 파이 1의 정의역인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속한 원소이므로 G1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1과 G2에 속하는 임의 원소 A2로부터 만들어진 순서쌍들을 생각하고 그 순서쌍에서 대응되는 것들 다 우리가 모아둔 집합이 되겠습니다. 파이1은 첫 번째 성분으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일단 뭐 그대로 쓰면 이 집합과 동일할 텐데요. 이 집합은 뭐 A2가 뭐 아무리 다르게 선택을 해봤자 이 집합의 원소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 이 집합의 원소는 G1에 있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치역은 G1 자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 1은 on2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 2도 마찬가지겠죠? 이미지 오브 파이 2를 계산해 보면 자, 그런데 파이2는 두 번째 성분으로 대응을 하는 함수이니까, 함수를 약속을 했으니까,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즉, 이 녀석은 G2와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2도 on2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이어서 람다1, 람다2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거는 좀 공간을 확보를 하도록 하죠. 람다1은 G1에서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가는 함수인데, 지금 여기 있는 원소를 A1이라고 부르면 람다1에 의해서 대응되는 값은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있는 원소로서 이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E2는 G2라는 군의 항등원이죠. 자, 여기에 람다2도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죠. 여기에 A2라는 한 원소를 택하면 람다2에 의해서 A2는 E1, A2로 대응을 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물론 E1은 G1의 항등원이고요. 자, 람다1, 람다2가 호모몰피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면, 자, 뭐 단순한 계산이겠죠? 자, G1에 속하는 원소 A1과 B1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G1에서 연산을 이제 해보면 A1하고 B1의 서클이 될 텐데요. 자, 람다1에 사용해서 대응을 시키면 A1 서클 B1은 그대로 E2를 이제 두 번째 성분으로 하는 그런 원소가 될 텐데, 자, 이 값은 이 원소는 자, 오른쪽에는 E2를 E2의 연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 다음과 같은 A1, E2, B1, E2의 연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연산도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연산이죠. 자, 근데 앞에 있는 이 순서쌍은 람다 1에 의해서 A1이 대응되는 값이고요. 자, 오른쪽 순서쌍은 람다 1에 의해서 B1이 대응되는 그러한 순서쌍이므로 다음과 같이 람다 1이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면 람다2도 호모몰피즘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바꾸는지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냥 쓰죠. 뭐, 쓰는 거는 비슷할 것 같으니까. 자, A2, B2는 G2의 이제 원소를 우리가 임의로 택해서 A2, B2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녀석은 자, 이와 같이 대응이 되는데, 이 원은 항등원이므로 G1에서의 항등원이므로 다음과 같이 E1과 E1의 서클 연산을 한 것과 동일하고, 자, 이와 같은데, 따라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과 얘하고 얘를 성분으로 하는 순서쌍을
마찬가지로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의 연산을 생각을 하면 등식 성립을 하는데, 물론 이 값은, 이 순서쌍은 람다2 A2가 되고, 이 녀석은 람다2 B2가 되겠죠? 그래서 람다2에 대해서도 호모몰피즘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1대1인가를 확인하면 좋겠는데요. 자, 1대1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커널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죠. 람다1의 커널은 G1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람다1에 대응되는 녀석이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항등원으로 대응되는데, 즉 대응된 녀석이 항등원이 되는 A1을 다 모아둔 겁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결국 A1이 E1과 같아져야 되는 거니까 E1 하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 됩니다. 비슷하게 람다2의 커널을 생각을 해보면 G2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대응된 녀석이 곱집합에서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항등원과 동일하게 되는 A2를 다 모아둔 집합인데, 동일하려면 A2가 E2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커널이 이렇게 항등원 하나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람다1과 람다2는 둘 다 모두 1대1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만들기 위한 그 원래 주어진 군들 사이에서의 기본적인 이러한 호모몰피즘들을 우리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파이1, 파이2 같은 경우는 프로젝션으로서 표준적인 것이다. 표준 사용사상 영어로 캐노니컬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고요. 람다1, 람다2는 G1을 프로덕트로 넣는 거니까 주입사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람다1, 람다2는 표준 주입사상, 캐노니컬 인젝션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캐노니컬 프로젝션과 캐노니컬 인젝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 캐노니컬 인젝션과 프로젝션으로부터 그 몇 가지 사실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파이1의 커널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조금 그려두면 어떤 것인지 조금 머리에 그리기가 좀 편할 것 같으니까. 자, 지금 여기 있는 것은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마치 두 개의 축을 가진 평면처럼 표시를 한 거고요. G1 하나만을 가진, 그러니까 G1에 있는 원소들만 가지고 이런 수평선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것은 G1을 나타내는 걸로 우리가 간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선은 G2에 있는 모든 원소를 모아둔 것으로 우리가 도식화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A1, A2가 있으면 파이1은 다이렉트 프로덕트 곱집합에서 G1으로 가는 그런 함수죠. 자, 이 녀석의 커널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이라고 하는 것은 다이렉트 프로덕트, 즉 주어진 이런 평면 상에 있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 그런 점들이 나타내는 원소, 순서쌍들 중에서 파이1에 의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항등원으로 대응되는 그런 원소들을 생각합니다. 자, 항등원으로 대응되려면 A1이 E1이 돼야 되겠죠? 자, 이것이 커널인데요. 즉, 이 녀석은 첫 번째 성분은 무조건 E1이고, 두 번째 성분은
G2에 있는 모든 그런 성분을 다 생각을 해서 그러한 순서쌍들을 이제 원소로 하는 집합이 파이1의 커널이 됩니다. 자, 이 평면상에서 이 축을 가지고 나타낸 G1과 G2의 프로덕트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커널 오브 파이1은 어디일까요? 네, G2 축이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직선상에 있는 원소들, 순서쌍, 점들이 이제 파이1의 커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파이1은 호모모피즘이기 때문에 자, 이 파이1 커널은 여기다가 정의역인 G1과 G2의 서브그룹인데요. 단순한 서브그룹일 뿐만 아니라 노멀 서브그룹이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즉 정규 부분군이 됩니다. 자, 정규 부분군 다 이렇게. 즉 여기 있는 것이 이제 부분군인데 G1,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입장에서는 노멀 서브그룹이다라는 겁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파이2의 커널을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A1, E2를 다 모아둔 겁니다. A1은 G1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고려했을 때 자, 그것이 어디죠? 여기가 되겠죠? 네. 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인 이 G1, G2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노멀 서브그룹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이제 노멀 서브그룹을 우리가 이제 얻어냈는데요. 자, 이러한 노멀 서브그룹을 조금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파이1의 커널인 결국 G2 축상에 있는 그러한 원소들로 구성된 서브그룹을 G2 바라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두 번째 성분은 모든 원소를 생각하지만 첫 번째 성분은 그냥 G1 항등원만을 생각을 하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G2와 유사하다라는 이제 측면에서 G2 바라고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비슷하게 여기 수평축에 해당하는 점들의 모임인 파이2의 커널은 G1 바라고 쓰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방금 한 것은 G1 바와 G2 바라고 하는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노멀 서브그룹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한 건데요. 자, 이 노멀 서브그룹 G1 바하고 G2 바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뽑아서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G1과 G2의 프로덕트 상에서 연산을 해보게 되면 이 집합은 어떤 집합이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G1 바에 속하는 것은 A1, E2죠. G2 바에 속하는 것은 E1, A2가 됩니다. 자,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 생각을 하기 위해서 G1에 속하는 모든 A1을 생각을 하는 것이고 G2바에 속하는 임의 원소를 생각을 하기 위해서 G2에 속하는 임의의 A2에 대해서 이러한 두 순서쌍의 연산의 결과를 이제 원소로 하는 집합이 두 집합의 곱셈의 결과입니다. 자, 어떻게 되죠? 성분끼리 하는 거니까 얘하고 얘를 연산을 하게 되면 A1이 되는 거고요. 얘하고 얘를 연산을 하게 되면 A2가 되죠. E1하고 E2는 G1, G2에서의 항등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집합이 뭐랑 동일할까요? G1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 첫 번째 성분으로 하고 G2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두 번째 성분으로 한 그런 순서상들을 다 모아 두었으니까 이것이 G1과 G2의 곱집합이 됩니다.
집합으로서 생각했을 때, 즉 G1바와 G2바는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노멀 서브 그룹이면서 이런 성질이 있는 거죠. 두 집합을 이제 곱셈을 한 집합을 생각했더니 전체 다이렉트 프로덕트랑 동일한 그러한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1바하고 G2바의 교집합은 어떤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보면 G1바와 G2바는 결국 수평축, 수직축에 해당하는데 교집합은 이 점이 되겠죠. 즉 교집합은 당연히 E1, E2, 즉 다이렉트 프로덕트, G1, G2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그러한 서브그룹이 되겠습니다. G1바하고 G2바가 서브그룹이니까 교집합도 서브그룹이 되는데 그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항등원이죠.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되겠습니다. 자, G1바하고 G2바가 이러한 성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노멀 서브그룹이면서 곱셈을 하면 전체를 만들어내면서 교집합은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좀 정리해보면 두 군 G1,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 G라고 둘 때 G1바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앞에 그림에서 수평축에 해당하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 있고요. G2바는 수직축 상에 있는 모든 점들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G1바는 생긴 모습이 G1하고 거의 생긴 모양만 조금 다르지 구조적으로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G1바하고 G1은 사실은 동형인 그런 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G2바는 G2하고 동형이 되고 G1바와 G2바는 G의 즉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노멀 서브 그룹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G1바와 G2바의 이제 곱셈을 하게 되면 G 전체가 만들어진다. 또 확인을 했고 교집합은 항등원 하나로 구성된 트리비얼 서브 그룹이다 라는 것은 이제 확인을 했는데 G1바하고 G1이 동형이다. G2바와 G2가 동형이다 라는 사실은 물론 이제 직관적으로는 당연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아직 안 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G1바하고 G1 사이에 호모모피즘을 하나를 이제 정하면 될 텐데 당연히 여기 x1이 있으면 뭘로 대응시킬까요? x1, e2로 대응시키겠죠? 자, 이러한 함수 f1을 생각을 해보면 자, 호모모피즘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죠. f1에 G1에 있는 두 원소 x1, y1을 택하도록 하죠. 자, 이 녀석은 어디로 대응되냐면 얘로 대응된다고 했으니까 x1, circle, y1, e2로 대응되는데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x1, e2, y1, e2에 대해서 G1 바에서의 연산을 이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물론 이 녀석은 F1의 X1과 F1의 Y1의 연산의 결과와 동일하므로 F1이 호모모피즘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슷한 방법으로 F2를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G2에서 G2 바로 가는 함수로서 fx2는 어떻게 될까요? 네. E1 x2로 대응을 하는 함수를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자, 그러면 비슷하게 f2도
그룹 호모몰피즘이 된다는 것은 뭐 거의 자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호모몰피즘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확인하면 뭐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세한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죠. 자, F1, F2가 각각 호모몰피즘인데 아이소몰피즘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커널과 이미지, 즉 치역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F1의 커널은 자, X1 중에서 대응되는 원소가 G1 바에서의 항등원과 동일하게 되는 원소를 다 모아둔 건데 당연히 X1이 2원일 수밖에 없으므로 2원 하나만을 가진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됩니다. 따라서 F1은 1대1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F1을 생각을 해보면 자, F1, X1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죠. X1은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생각을 하면 될 텐데 지금 대응을 우리가 이와 같이 하기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이 바로 G1 바라고 하는 집합이 되므로 F는 onto 따라서 아이소몰피즘이 되고 그래서 G1 바와 G1은 동형이 되겠습니다. 동형이 된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데요. G2 바하고 G2도 동형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F2가 호모몰피즘이라는 얘기는 비슷하게 하면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F2의 커널과 F2의 이미지도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우리가 CRM 2.11.6을 통해서 얻은 사실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이제 생각을 하면 G의 서브그룹이면서 노멀 서브그룹이면서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을 하는 즉 곱셈을 했을 때 G가 되고 교집합은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되는 노멀 서브그룹 두 개를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요. 이 G1 바와 G2 바는 각각 G1과 G2와 아이소몰픽합니다. 따라서 자, G 자체를 보면 G1하고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인데 G1이 G1 바를 아이소몰픽하니까 G1 대신에 G1 바를 생각하고 G2 대신에 G2는 G2 바와 아이소몰픽하니까 G1 바를 가지고 G2죠.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자, G1은 G1 바와 동형이고 G2는 G2 바와 동형이므로 지금 이 두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동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G하고 G1 바, G2 바의 관계를 보면 지금 여기서는 G1이 G의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부분집합이 아니죠. 다시 G1은 G의 부분집합이 아닙니다. G는 G1에 있는 원소를 활용해서 순서쌍을 이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G1의 원소가 G2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가요? G1 바도 그렇고 G2 바도 그렇고 모두 G의 원소입니다. G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물론 군이기도 하죠. 노멀 서브 그룹이 됩니다. 즉 G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그 녀석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그런 부분집합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G하고 구조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자기의
부분군을 사용을 해서 그런 부분군의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G와 동일한 구조를 갖게 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러한 얘기를 조금 더 일반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군이 있을 때 이 군에 노멀 서브그룹이 두 개가 있는데 N과 M이 노멀 서브그룹인데 N과 M을 곱해서 전체가 되고 N과 M의 교집합이 G라는 어떤 정해진 군의 항등원 하나만을 가진 트리비얼 서브그룹이라고 한다면 G의 구조는 사실 N과 M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나 마찬가지다. 즉, G라고 하는 걸 보면 거기 안에 N도 있고 M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N과 M이 마치 G에서 그 축의 역할을 이제 하는 부분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N과 M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로 만든 이 군을 생각해 보면 N을 축으로 하고 M을 축으로 해서 만든 다이렉트 프로덕트인데요. 이 다이렉트 프로덕트나 G나 구조가 동일하다라고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노멀 서브 그룹이 있으면 G의 본질적인 모습은 결국은 N과 M을 이제 축으로 하는 두 축으로 하는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조금 전에 세어렘 2.11.6에서는 G1과 G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G의 노멀 서브 그룹이 존재하고 따라서 G가 G1과 G2 바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동형이다 라는 그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얻었는데요. G가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M이 있으면 G의 구조는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구조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일단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G라는 군에 대해서 M도 노멀 서브그룹이고 N도 노멀 서브그룹인데 두 서브그룹의 교집합은 트리비얼 서브그룹, 즉 항등원 하나밖에 없고 지금 약간 순서를 갖다 좀 헷갈렸는데요. 이런 조건에다가 이제 M하고 N, 그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아니라 곱셈을 해서 얻은 그 연산해서 얻은 전체 집합이 G랑 같으면 이제 G는 M과 N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구조가 동일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할 때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을 먼저 정리 2.11.7에서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이 정리 2.11.7의 내용은 앞선 그 연습 문제에 나와 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자, M과 N이 노멀 서브그룹이고 교집합이 항등원밖에 없으면 M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와 N에 속하는 임의의 원소 A, B에 대해서 A와 B를 곱할 때 A, B나 BA는 항상 같은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걸 먼저 하도록 하죠. 자, 앞에 우리가 연습 문제에서 해봤었던 내용이죠, 사실은. 자, 이 사실을 이제 보이고자 하는데, 이 사실을 이제 보이는 것을 조금 변형을 해서, 자, AB 앞쪽에다가, B 인버스, A 인버스를 이제 곱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일에 AB랑 BA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녀석이 BA랑 같다면, 항등원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A 인버스 B 인버스 AB가 항등원이라면 그 왼쪽과 오른쪽의 앞쪽에다가 이번에는 BA를 이제 곱셈을 하게 되면 이러한 등식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가 뭐가 되죠? AB가 될 것이고, 오른쪽은 BA가 되겠습니다. 즉, AB랑 BA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A 인버스 B 인버스 AB가 항등원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됩니다. 자,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좀 지저분하게 썼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자, 여기다가 따로 쓰죠. 어떤 두 원소의 곱에 대해서 AB와 BA가 같을 필요 충분 조건은 이게 같다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 대신에, A 인버스 B 인버스 AB가 항등원이다 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의 그런 조건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것 대신에 A 인버스 B 인버스 AB가 항등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M에 속하는 임의 원소 A와 N에 속하는 임의 원소 B에 대해서 자, 여기 있는 값을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A 인버스는 M이 서브 그룹이니까 당연히 M의 원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는 B 인버스 A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 원소는 어디의 원소가 될까요? 네, M의 원소가 됩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 M이 노멀 서브 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M이 노멀 서브 그룹이란 뜻은 G에 속하는 임의 원소에 대해서 B라고 생각한다면 그 녀석의 인버스하고 M에 속하는 원소하고 그 다음에 그 B를 곱한 것이 M에 속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노멀 서브 그룹의 특성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M이 노멀 서브 그룹이니까 그리고 A가 M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B 인버스 A, B는 M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이므로 이제 물론 이 녀석은 M이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조건보다는 그냥 서브그룹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성립하는 것이고요. 자, 따라서 A 인버스와 이 두 원소를 곱한 결과도 M에 속하겠습니다. 왜? M이 서브그룹이므로 서브그룹에 속하는 두 원소를 곱한 결과도 그 집합, 그 부분군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A 인버스, B 인버스, A, B를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앞에 A 인버스, B 인버스, A를 생각을 해보면 이 녀석은 어디의 원소일까요? N의 원소가 됩니다. 왜? N이 G의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B 인버스가 N에 속하는 원소인데 N이 서브그룹이므로 B 인버스도 N에 속합니다. 따라서 N이 노멀 서브그룹이라는 조건으로부터 A 인버스, B 인버스 A는 N에 속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B는 가정에서 N의 원소라고 우리가 택했으므로 자, N에 있는 두 원소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과 B를 곱한 것도 N이 서브그룹이므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이 원소나 이 원소나 결합법칙을 생각을 해보면 동일한 원소인데 그 원소가 M에도 속하고 N에도 속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 거죠. 따라서 A 인버스, B
B 인버스 AB는 M과 N의 교집합에 속하는 것을 우리가 얻었는데, 교집합은 항등원밖에 없으므로 A 인버스 B 인버스 AB는 항등원과 동일하고, 따라서 앞쪽에 여기다가 BA를 곱하고 여기다가도 BA를 곱하게 되면 앞쪽은 AB가 되고 뒤는 BA가 되겠죠. 그래서 이미 스몰 a, b에 대해서 n에 속하는 a, b에 대해서 a, b와 BA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전 연습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이제 활용해서 앞에 조금 미리 얘기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정리 2.11.8의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부터 먼저 보면, G라는 군에 대해서 노멀 서브그룹 2개, N1, N2를 생각을 했더니, N1에 있는 원소와 N2에 있는 원소를 곱해서 모든 원소, G에 있는 모든 원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N1과 N2의 교집합이 이러한 트리비얼 서브그룹인 경우, 자, 노멀 서브그룹이면서 곱셈을 해서 G가 되고 교집합은 항등원밖에 없으면 G하고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구조가 동일한데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둘 사이의 동형 사상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G로 가는 함수로서 다음을 생각해 보죠. N1과 N2 다이렉트 프로덕트는 이러한 순서쌍들을 이제 원소로 하고 있을 텐데요. 물론 X1은 N1의 원소고요. X2는 N2의 원소들을 다 고려해서 만든 곱집합이죠. 자, 이러한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해서 두 원소를 이제 곱셈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곱셈은 둘 다 G에 속하고 있으니까 G에서 연산을 우리가 해보는 거죠. X1과 X2를 G에서 연산을 한 결과로 대응을 시키면 물론 당연히 G로 가는 그러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수가 단순히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을 이제 곱하는 이러한 함수가 동형사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N1과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와 G가 동형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좀 공간을 새로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을 한번 좀 다시 써보도록 하죠. N1 노멀 서브그룹, N2 G의 노멀 서브그룹, G equal N1에 있는 원소와 N2에 있는 원소들의 곱이 G 전체랑 동일하고 N1과 N2의 교집합은 항등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함수 F는 N1, N2의 다이렉트 프로덕트에서 G로 가는 함수로서 F의 X1, X2는 그냥 곱셈을 하겠습니다. 곱셈이라는 얘기는 G에서 연산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함수 F에 대해서 동형사상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모몰피즘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보죠. 곱집합에 있는 두 원소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X1, X2, Y1, Y2를 이제 연산을 하겠습니다. 자, X1과 Y1은 N1의 원소고요. X2와 Y2는 당연히 N2의 원소를 우리가 쓴 거죠. 자, 그리고 N1과 N2 다이렉트 프로덕트가 이제 군이 되는데, 그런 군에서 연산은 이제 바로 이 연산이 될 텐데, 이 연산은 성분별로 우리가 연산을 하는 겁니다. 자, X1과 Y1을 연산을 하는 거죠. 자, 그 연산은 둘 다 G에 지금
속하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연산과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 성분끼리 연산을 할 때도 주위에서 연산을 그대로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을 어떻게 하나요? F에 의해서는 이것과 이것을 주위에서 연산을 그냥 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정리 내용에 따르면 노멀 서브그룹이면서 이 조건은 뭐 필요 없는데 이 조건이 있으면 N1의 원소와 N2의 원소를 순서를 바꿔서 곱하더라도 값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즉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 결합 법칙을 먼저 써보면 이와 같을 건데요. 자, 여기 있는 값 대신에 x2, y1이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x2는 n의 원소고요. y1은 x2는 n2의 원소고요. y1은 n1의 원소니까 두 녀석을 곱셈을 할 때 순서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결합 법칙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자, x1하고 x2의 곱은 첫 번째 x1, x2라는 순서쌍에 대해서 f로 대응을 시킨 결과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y1, y2라는 순서쌍을 f에 의해서 대응시킨 결과와 동일하죠. 따라서 이러한 등식 성립함으로 f는 호모몰피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제 이거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봤던 정리 내용 때문에 순서를 바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이제 이 조건은 쓰지 않았는데요. 자, 거기에 그 조건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죠. 일단 커널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은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자, 대응되는 결과가 x1 곱하기 x2인데 그것이 뭘로 대응되는 순서쌍들을 우리가 커널의 원소라고 불렀냐면 결과가 항등원이 되는 것이죠. 자, x1과 x2의 그 곱이 항등원이 되는 x1, x2는 뭘까요? 자, 이 관계를 생각해 보죠. 자, 이거라면 뭐랑 동치냐? x1에다가 다른 원소를 곱했더니 항등원이 됐으므로 x2는 앞에 있는 x1의 역원이 되는 것이죠. 앞에 있는 녀석의 역원이 이 녀석인 거죠. 자, 이제 동치입니다. 자, 그런데 x1 인버스가 x2가 같기 때문에 자, 지금 x1하고 x2의 곱이 항등원이라면 x1 인버스는 x2랑 같고 자, 그런데 x2는 n1의 원소고 x1 인버스는 x2는 n2의 원소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같은데 이게 x2니까 n2에 속합니다. 그리고 x1 인버스는 당연히 n1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즉 x1 인버스랑 x2랑 같은데 그 녀석은 n1과 n2 교집합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교집합이 항등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1 인버스나 x2나 같은데 그것이 항등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x2도 항등원, x1 인버스가 항등원인 거니까 x1도 항등원이 되겠습니다. 즉, 이 커널은 항등원, 항등원 이 원소 하나밖에 없는 거죠. 즉, n1과 n2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트리비얼 서브그룹이 됩니다. 따라서 F는 1대 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여기도 이제 이 조건을 쓰지 않았는데요. 자, onto라는 얘기를 할 때 아마 사용을 할 것 같은데 치역을 계산을 해보면 함수값은 x1, x2의 곱입니다. 여기서 x1은 n1의 원소고요. x2는 n2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x1, x2는 n1과 n2의 곱집합의 원소인데 자, 곱집합의 원소라는 뜻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즉 x1은 n1에 있는 모든 원소를 지금 고려하고 x2는 n2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고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뭔가요? n1에 있는 모든 원소와 n2에 있는 모든 원소를 고려해서 그러한 원소들을 곱셈을 한 결과들을 원소로 한 집합이 바로 두 집합의 곱셈입니다. 근데 그 두 집합의 곱셈이 G와 동일하다라는 조건, 가정을 했으므로 따라서 치역이 G랑 동일하고 따라서 F가 onto가 되겠습니다. 네, onto. 좀 잘 안 보이는데 onto라고 쓴 건데요. 따라서 아이소몰피즘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F is on 자, 따라서 N1하고 N2 다이렉트 프로덕트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G가.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일단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